차갑고 딱딱한 회의실 공기 속에 한서윤은 거대한 원형 테이블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수백만 개의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밖으로는 세련되고 냉정한 기업가로 보였지만 내면의 그녀는 지금 탈출구를 찾고 있는 숙련된 전략가였다. 그녀의 가족, 즉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 중 하나인 한성그룹을 이끄는 한 회장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인생을 조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녀에게 준비한 미래는 명확하고 잔인했다. 그들의 오랜 경쟁 상대이자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성장을 이룬 김씨 가문의 아들 김민준과의 정략 결혼이었다. 김민준은 단순히 다른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룹의 후계자로서 잔인하고 냉혹한 야심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서윤은 그와의 결혼이 곧 자신의 자유와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전략적 사고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것이 아니라 김민준의 권력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파괴할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서윤은 개인 비서인 박지영을 은밀히 불렀다. 지영 씨, 제가 요청한 자료는 준비되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지영은 서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서류철을 건넸다. 서류철 안에는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간단한 신상 정보가 적힌 수십 개의 이력서가 들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떠한 배경도 영향력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서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는 평범한 인물. 서윤은 며칠 동안 밤낮으로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녀는 단순한 연기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야 했기에 그녀는 결혼을 서두르려는 가족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진짜 같은 거짓된 삶을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후보들 중 한 사람의 이력서에 멈추었다. 이름은 이지훈, 나이는 30살, 직업은 평범한 IT 회사 개발자. 그의 이력에는 화려한 스펙이나 배경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심지어 그의 사진 속 모습은 너무나도 수수해서 오히려 그의 평범함이 서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박지영에게 이지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박지영은 이지훈의 집 주소와 그가 자주 가는 장소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 서윤은 자신의 차를 몰고 직접 그가 사는 동네로 향했다. 그곳은 한성그룹의 본사가 위치한 도심의 화려한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조용하고 소박한 주택가였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 길가에 늘어선 작은 상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서윤은 이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맥주 몇 캔을 사서 나오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흔한 트레이닝복이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서윤은 그에게서 자신을 둘러싼 권력과 돈의 냄새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계획에 딱 들어맞는 인물처럼 보였다. 가난하고 배경 없고 눈에 띄지 않는. 그녀는 그를 향해 차를 세우고 다가갔다. 이지훈 씨, 맞으시죠?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호했다. 이지훈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신데요? 그의 목소리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저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잠시 저와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이지우는 명함을 힐끗 쳐다보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여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과 도도한 분위기는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무슨 제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바빠서요. 그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그녀의 말에 이지우는 피식 웃었다. 내 인생을 바꾼다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처음 보네요. 가세요. 그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서윤은 예상대로의 반응에 오히려 확신을 가졌다. 그는 돈이나 권력에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확고한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를 쫓아가 어깨를 잡았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지우는 멈춰서서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담고 있었다.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과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 놓으시죠.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과 저는 사랑 같은 감정으로 얽힐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가짜 결혼이 필요하고 당신은 제가 제시하는 금액이 필요할 겁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할게요. 당신의 빚, 가족 문제,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우는 서윤의 말에 잠시 굳어버렸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제안은 그가 평생을 바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습니까? 서윤은 그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할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당신은 나에게 보호막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는 이지훈의 경계심을 더욱 자극했지만 동시에 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약점을 본 것이 분명했고 그 약점은 그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는 서윤을 따라 차에 탔다. 그들의 첫 번째 대면은 이처럼 차갑고도 계산적인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한쪽은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한쪽은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맺게 된 기묘한 동맹이었다. 이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각자의 거짓된 가면을 쓰고 새로운 운명의 길에 들어섰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신혼부부의 삶처럼 시작되었다. 서윤은 자신의 화려한 아파트를 뒤로하고 이지훈의 낡은 빌라로 들어왔다. 그녀가 머물던 최고급 펜트하우스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서윤에게 이 빌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구였다. 그녀는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최신식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습니다. 평범함이 우리의 위장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고 서윤은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평범함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지혜로운 판단에 놀랐다. 그들의 일상은 철저히 분리된 두 개의 세계였다. 서윤은 매일 아침 고급 세단에 몸을 싣고 한성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전략 기획실장으로 변신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과 대담한 의사결정은 그룹 내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중생활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김민준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녀의 부하 직원들은 그녀가 일에만 매달리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했다. 한편 지훈은 매일 아침 똑같은 회색빛 후드티를 입고 IT 회사로 출근했다. 그의 직장은 낡은 건물 5층에 위치한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과묵하고 컴퓨터만 아는 괴짜 개발자로 통했다. 그는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컵라면을 먹거나 샌드위치를 먹으며 코딩에만 집중했다. 그 누구도 그가 평범한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평범함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빌라에서의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했다. 서윤은 지훈을 단순히 자신이 고용한 가짜 남편으로만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김민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업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며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늦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빌라로 돌아왔다. 그녀는 주차장 앞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그들은 건장한 체구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이지훈 씨, 우리가 당신의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장 갚으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다. 지훈은 평소와 같이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 태도에 남자들은 더욱 격분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지훈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그때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들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서윤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은 그녀의 옷차림과 분위기에서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당신은 누구요? 이 사람 부인인가? 빚쟁이한테 시집을 오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한 남자가 서윤을 비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굴하지 않았다. 이분은 제 남편이고 남편의 빚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얼마죠? 그녀는 당당하게 물었다. 지훈은 그녀의 행동에 놀라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진정시켰다. 남자들은 서윤의 태도에 잠시 멈칫하다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이 여자, 배포가 크군. 좋아, 이 남자가 우리에게 빚진 돈은 총 1억 5천만 원이야. 내일 이 시간까지 우리 계좌로 보내.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남편의 손가락 하나가 사라질 테니까. 그들은 비열한 협박을 남기고 사라졌다. 지훈은 서윤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이런 일에 끌어들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서윤은 그의 말을 잘라냈다. 계약서에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채무 관계를 추적하고 그 빚쟁이들이 속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은 그들이 단순한 폭력배들이 아니라 뒤에 거대한 조직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윤은 그 조직을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단지 빚을 갚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녀는 박지영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 자료들을 검찰 특수부에 익명으로 보내세요. 단,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날 지훈의 집을 찾아왔던 빚쟁이들은 사라졌고 그들의 조직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단단한 강인함과 냉철한 판단력에 놀랐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전략가였다. 그날 밤 지훈은 서윤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윤은 그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는 계약관계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존경심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지훈은 아직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윤이 보기에 그는 여전히 가난한 IT 개발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 거액을 제시했고 그가 그 돈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자신의 비밀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다. 한서윤의 완벽한 위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성그룹의 전략기획실장으로서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회의실에서 빛을 발했고 그룹 내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날마다 커져갔다. 이는 그녀의 가족에게는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정략 결혼의 도구로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한 회장은 서윤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직접 김민준과의 결혼 날짜를 서둘러 잡았다.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서윤은 평소처럼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민준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거드름과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뒤로는 몇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눈을 가늘게 떴다. 여기는 한성그룹의 비공개 회의실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민준은 서윤의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와 서윤을 향해 비웃었다. 무슨 자격이냐고? 곧 한성그룹의 사위가 될 사람으로서 이 정도 관심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당신이 내 약혼녀인 한서윤 씨라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려주러 왔다. 그는 서윤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재빨리 손을 피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기자들 앞에서 이런 연극을 벌이는 이유가 뭐죠? 서윤은 이를 악물고 물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연극이라니 한성그룹의 자랑스러운 공주님이 빚쟁이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직접 와서 확인하려는 거지. 내 약혼녀가 정말로 그딴 남자와 결혼했는지 아니면 그저 헛소문인지 말이야.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모욕했고 서윤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김민준의 비열함에 온몸의 세포가 진저리를 쳤다. 서윤은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의 신제품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행동은 저희 회사의 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서윤은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반박했다. 그녀의 탁월한 위기대처 능력은 기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박지영이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기자들에게 뿌렸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기술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주신 기자분들이라면 이런 가십성 기사보다는 저희가 오랜 시간 준비한 결과물에 더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영의 기지 덕분에 기자들의 관심은 순식간에 김민준의 스캔들에서 한성그룹의 신기술로 옮겨갔다. 김민준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한서윤, 이번에는 잘 피했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이 어디에 숨어 있든 찾아낼 거고 당신의 가짜 남편을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거야. 그는 서윤에게 경고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김민준의 방문은 서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노출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지훈을 만났다. 김민준이 알게 됐어요. 우리의 관계에 대해. 서윤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당신을 찾아내서 해를 입히려고 할 겁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평소와 같이 차분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저를 찾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의 말에 서윤은 놀라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당신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군요. 그는 당신을 망가뜨리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가족과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서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의 말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돈을 받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평범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태도는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음 날 서윤은 김민준이 그녀의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녀의 신제품 기술이 자신의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그의 주장은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기술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민준의 교활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윤의 약점을 이용하여 한성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다. 서윤은 자신의 팀을 소집하고 철야 작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김민준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자료를 뒤졌다. 하지만 김민준의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그들은 아무런 반박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서윤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에는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을 열어본 서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파일에는 김민준이 증거를 조작하고 한성그룹을 모함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다. 서윤은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이지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 그는 대체 누구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윤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가난한 남편은 그녀의 위기 속에서 어둠 속의 조력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조력자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김민준이 한성그룹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서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뻔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익명의 메시지로 받은 완벽한 증거 자료 덕분에 그녀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자료는 김민준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모든 계획을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담고 있었다. 서윤은 즉시 이 자료를 이용해 역공에 나섰고 김민준의 주장은 순식간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언론은 김민준의 비열한 행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김민준은 패소했고 한성그룹은 막대한 소송 비용을 보상받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한 후 서윤은 이지훈을 만났다. 그녀의 눈은 그를 향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훈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 자료들을 보낸 거죠?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는 시치미를 뗐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치미 떼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IT 개발자가 아니죠. 당신의 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어떻게 김민준의 모든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고 또 어떻게 그 증거들을 확보했죠? 그리고 왜 나를 도왔습니까? 서윤은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쏟아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말했다. 한서윤 씨, 우리의 계약은 당신이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내가 당신의 정략 결혼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깊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도 내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윤은 그의 말에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비록 계약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고 서윤의 눈을 쳐다보았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숨겨야 할 것이 있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당신과 계약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냉정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편 김민준은 연이은 패배에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윤의 뒤에 있는 익명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서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서윤의 남편인 이지훈의 존재를 다시금 떠올렸다. 김민준은 이지훈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김민준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지훈의 빌라 앞에 나타났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김민준은 지훈을 발견하고는 비열하게 웃었다. 이지훈 씨, 당신이 한성그룹의 공주님의 남편이라면서? 꼴이 말이 아니군. 당신 같은 놈이 감히 내 약혼녀를 뺏으려 하다니 웃기는군. 지훈은 김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다. 김민준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내게 말하고 있잖아. 내까짓게 감히 어디서 나를 무시해. 지훈은 멱살을 잡은 김민준의 손을 단숨에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직접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지훈의 의외의 반응에 놀랐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지훈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지훈은 재빠르게 주먹을 피하고 김민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는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 김민준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놔, 이 미친놈아. 지훈은 그의 손목을 놓아주며 차갑게 말했다.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내게 손대지 마십시오. 지훈은 김민준과 그의 부하들을 뒤로하고 태연하게 자신의 빌라로 들어갔다. 김민준은 분노에 부들부들 떨며 그를 노려보았다. 이지훈, 나는 네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김민준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이지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지훈에 대한 정보는 놀랍도록 깨끗했다. 그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이 평범한 IT 개발자의 그것과 일치했다. 김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이지훈은 어떻게 자신의 소나귀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는 이지훈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한편 서윤은 지훈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직감은 지훈이 단순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믿기 시작했고 그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지훈 씨,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직접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밤 단둘이서 만나요. 서윤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다. 한서윤은 이지훈을 만날 약속 장소로 향하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가 누구일지 상상할 수 없었다. 단순한 IT 개발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실했지만 그가 김민준의 모든 비리를 꿰뚫고 있을 만큼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최소한 고위 정보 요원이거나 혹은 거대한 조직의 수장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비밀의 무게를 짐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모든 의문을 풀고 싶었다. 동시에 그녀는 그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기에 불안하기도 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하고 한적한 강가의 레스토랑이었다. 서윤은 미리 도착해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연신문 쪽으로 향해 있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 입던 후드티 대신 잘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평범한 IT 개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철한 아우라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서윤은 그가 이지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그의 달라진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지훈은 서윤의 테이블로 걸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진중했다. 서윤은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죠? 내가 아는 이지훈 씨가 아닌 것 같군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아는 이지훈은 가짜입니다. 나는 당신의 계약 남편일 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은 김민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나를 도왔습니다. 당신은 어떤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거나 혹은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는 어떤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곳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계약 결혼을 피하려고 했던 그 재벌 CEO입니다. 서윤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가난한 IT 개발자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노려보았다. 나는 당신의 오해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나는 실제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제이테크의 CEO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서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제이테크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하며 한성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른 기업이었다. 그녀는 제이테크의 CEO가 이지훈이라는 이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같은 재벌가의 후계자일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했다. 하지만 그가 바로 자신의 계약 남편 이지훈이었다니.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당신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나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당신과 계약 결혼을 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 대상이라니. 이건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서윤은 혼란스러움과 배신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나는 당신의 가족과 김민준이 한성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계약 결혼을 한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정체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지훈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김민주는 당신을 파괴하고 당신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한성그룹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나를 믿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은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이용했지만 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과 계약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정체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옛 서윤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에게서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진실을 마주한 동맹이자 운명의 파트너였다. 한서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이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손을 거두고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왜 하필 나였죠?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도 김민준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김민준의 가장 큰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손에 넣고
한성그룹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나는 그의 계획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가족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들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당신의 능력을 펼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의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자신이 제이테크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기술력을 이용한 기업 경영 방식,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재벌 CEO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낸 진정한 사업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기로 한 두 사람은 김민준을 완전히 몰락시킬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서윤은 한성그룹의 전략 기획실장으로서 김민준의 모든 약점과 그가 숨기고 있는 불법적인 거래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지우는 제이테크의 CEO로서 막강한 기술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김민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김민준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김민준의 회계 장부를 손에 넣었다. 그 장부에는 수많은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장부들은 매우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기에 단순한 눈으로는 그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때 지훈의 능력이 빛을 발했다. 그는 제이테크의 첨단 AI 시스템을 이용해 장부의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했다. 그의 AI는 장부의 모든 위조된 부분들을 찾아냈고 김민준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재구성해냈다. 김민준은 서윤이 자신에게 역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녀의 뒤에 이지훈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고 오히려 그녀의 움직임을 비웃었다. 그는 서윤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윤의 팀이 진행하고 있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해커들을 고용했다. 다음 날 서윤의 팀은 그들이 개발하던 신기술의 핵심 데이터들이 모두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팀원들은 절망에 빠졌고 서윤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때 이지훈이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서윤 씨,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김민준이 우리 팀의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건넸다. 노트북 화면에는 해킹당한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복구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의 AI는 김민준이 고용한 해커들의 해킹 흔적을 역추적했고 파괴된 데이터들을 모두 복구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해킹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이용해 그들을 역공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지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강력한 동맹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라면 김민준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서윤은 고개를 들고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김민준을 향한 방역을 시작했다. 한서윤과 이지훈의 공조는 김민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합동 공격은 김민준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던 페이퍼 컴퍼니들을 겨냥했다. 서윤은 한성그룹 내부의 감사팀을 동원해 김민준의 회사와 거래하던 모든 위장 회사들의 목록을 확보했다. 그녀는 이 목록을 지훈에게 전달했고, 지훈은 그의 AI 시스템을 이용해 이 회사들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의 AI는 김민준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과 불법적인 정치 로비 자금까지 완벽하게 파악해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서윤은 김민준을 압박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익명으로 언론사에 김민준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제보했다. 언론은 곧바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김민준은 순식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해 언론을 막으려 했지만 서윤이 넘겨준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그의 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김민준은 연이은 패배에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윤의 뒤에 있는 조력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지훈의 뒤를 쫓게 했다. 그의 부하들은 지훈이 평소처럼 IT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평범한 빌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김민준은 이지훈이 제이테크의 CEO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지훈을 서윤의 하찮은 남편으로 여기며 그를 이용해 서윤을 압박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이지훈은 빌라로 돌아오는 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에게 납치당했다. 그들은 그를 낡은 창고로 끌고 갔다. 창고 안에는 김민준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훈 씨, 당신이 한서윤의 남편이라면서 감히 내 약혼녀를 훔치려 하다니 배짱이 대단하군.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밧줄에 묶인 채로 김민준을 무표정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지훈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지훈의 뺨을 후려쳤다. 웃기지 마. 나는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해. 나는 당신을 이용해서 한서윤의 목을 조를 거야. 당신이 공영에 처할수록 그녀는 더 괴로워하겠지. 지훈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김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나의 예상대로 행동하고 있군. 당신의 오만함과 무지는 당신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그의 말에 김민준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봐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누구한테 훈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의 후계자야. 나는 너 같은 하찮은 존재를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어. 김민준은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박살나고 수십 명의 특수요원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훈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제압했다. 김민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누구야?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지훈은 밧줄을 스스로 풀고 일어났다. 그는 차갑게 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제이테크의 CEO 이지훈. 그의 말에 김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거짓말 마. 당신은 지훈은 김민준에게 다가가서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차가웠다. 나는 당신이 한성그룹에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미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나를 납치, 감금, 폭행한 죄로 체포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오만함은 결국 당신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왔습니다. 김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지훈은 그의 부하들에게 김민준을 넘겨주며 말했다. 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내십시오. 김민준은 절규했다. 한서윤, 이지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절규는 텅 빈 창고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은 그의 절규를 뒤로하고 창고 밖으로 나섰다. 밖에는 서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지훈 씨, 괜찮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지훈은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료애와 신뢰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의 몰락을 함께 지켜보았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였다. 김민준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납치, 폭행, 협박 혐의는 물론이고 서윤과 지훈이 넘긴 자료들 덕분에 그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정치 로비 혐의까지 모두 만천에 드러났다. 언론은 그의 추악한 이면을 연일 보도했고 그의 아버지가 이끌던 그룹은 주가가 폭락하며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다. 김민준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개인의 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과 권력 남용의 비극적인 종말이었다. 김민준이 구속된 후 서윤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빌라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곳의 공기는 예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위장과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삶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빌라의 소파에 앉아 지훈이 만들어준 커피를 마시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지훈 씨, 아니 지훈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화로웠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되찾았고 나는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당신이 나를 도울 때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왜 내 남편이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내게 거리를 두었고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김민준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당신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강인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했고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 서윤은 자신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진짜 삶을 살고 싶었다. 다음 날 서윤은 한 회장을 찾아갔다. 한 회장은 서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예전과는 다른 당당함과 자신감을 보았다.
아버지, 저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한 사람은 아버지께서 저와 결혼시키려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서윤은 솔직하게 말했다. 한 회장은 서윤의 말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눈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는 소리를 질렀다.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노력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성그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남편과 함께라면 한성그룹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윤은 한 회장에게 이지훈이 제이테크의 CEO라는 사실과 그들이 함께 김민준을 몰락시킨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결혼시키고 싶어 했던 김민준이 몰락하고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지훈이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분노는 곧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한 회장은 서윤과 이지훈의 결혼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서윤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너는 나의 딸이자 한성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다. 너와 내 남편이 함께라면 한성그룹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서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다. 지훈은 그녀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듣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진짜 결혼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웠던 두 영혼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믿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김민준의 몰락과 한서윤의 승리는 언론과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김민준의 아버지가 이끌던 김성그룹은 비리 혐의로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되었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던 두 기업의 운명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성그룹의 몰락은 권력과 오만함이 어떻게 한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한편 서윤과 지훈은 김민준이 그동안 억압하고 착취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도왔다. 그들은 김민준의 불법적인 사업으로 인해 파산한 중소기업들과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에게 제이테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윤은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이용해 그들의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고 지훈은 첨단 기술과 자금력을 지원했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 서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지훈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약자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는 서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사로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윤과 지훈은 빌라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서윤은 지훈에게 물었다. 우리 계약 결혼은 이제 끝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서윤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계약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의 말에 서윤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당신의 진짜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료이자 나의 파트너이자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눈은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흐느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서로를 깊이 포옹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결혼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맹세했다. 며칠 후 서윤은 한성그룹의 모든 임직원들 앞에서 이지훈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남편이자 한성그룹의 새로운 파트너로 소개했다. 임직원들은 놀라움과 기쁨의 박수를 보냈다. 서윤은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훈 씨와 저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성그룹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윤은 지훈과 함께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전통적인 경영 방식에 지훈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경영 철학을 접목시켰다. 그들의 협력은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했다. 한성그룹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했고 제이테크의 AI 시스템을 모든 사업 부문에 도입했다. 그 결과 한성그룹은 빠르게 성장했고 경쟁 기업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렸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서윤은 더 이상 가족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몇 년 후 한성그룹과 제이테크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서윤은 한성그룹의 CEO로서 뛰어난 경영 능력과 대담한 혁신을 선보였고, 이지훈은 제이테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했다. 그들의 시너지는 업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더 소중히 여겼다. 여전히 그들의 보금자리는 이지훈의 낡은 빌라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며 행복을 만들어갔다. 빌라의 작은 정원에는 서윤이 직접 심은 장미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지훈은 퇴근 후 그 장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서윤이 앉아 있었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서윤은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지훈은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덕분에 매일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알고 있었고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성장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빌라의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그곳에는 박지영을 비롯한 그들의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즐거워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때 지훈은 서윤에게 말했다. 서윤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나는 당신이 그저 정략 결혼을 피하려는 재벌 딸인 줄 알았지. 하지만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어.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그저 가난한 IT 개발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위험에서 구해준 나의 영웅이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신뢰,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겼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고 그들의 미소는 그들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었다.